예, 그룹 DJ DOC 멤버 김찬열 씨가 자축하는 SNS를 올렸다고 하는데 맛있는 고등어 못 볼 뻔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고등어가 몰려서 마치 예. 이제 왜 그런 만평도 있지 않았습니까? 고등어가 이제 감옥 안에 있는 거죠. 나 내보내줘. 근데 말하자면 본인이 지금 억울한 고등어라는 거예요.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가 아니듯이 이번에 뭐 횡령이라든가 세금 포탈, 그 탈세의 어떤 혐의를 해서 내가 벗어났다. 그것을 자축하는 걸 이제 고등어에 빗댄 건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동안 김창렬 씨가 여러 가지 그 사건에 휘말리다 보니 본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직접적으로 글을 올리기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빗댄 거고요. 또 하나는 세 가지 혐의 중에 두 가지는 지금 무혐의 또는 이 기소 각하가 됐지만 하나는 그 이제 재판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폭행이죠.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너무 팡파레를 미리 울리는 게 될까봐 이렇게 약간 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인 거기도 한데요. 이번에 그 쟁점이 된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김창렬 씨가 말하자면 소속 연예인이 있습니다. 원더보이즈라고요. 근데 그 쪽에서 원더보이즈 측의 얘기는 연간 9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런 계약서도 썼는데 우리의 통장과 카드를 어떤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첫 번째는 이게 횡령이고 두 번째는 우리 돈을 유용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결국은 탈세로 이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횡령의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혐의 없음. 근데 이 이제 탈세 부분은 이제 그냥 기각이 됐습니다. 각하가 됐는데 이 세 번째 부분, 폭행의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1심은 2012년 12월 28일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원더보이즈 주장에 따르면은 연예인병에 걸렸다 네가 하면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김창렬 씨는 절대 그때 신인이어서 연예인병 운운할 것도 없다. 나는 때린 사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재판에 가게 됐냐면 이번에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때린 적 없다는 김창렬 씨의 말이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가게 됐고 김창렬 씨는 지금 나는 재판을 통해서라도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난 정말 때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아주 팽팽하고요. 김창렬 씨는 목격자가 없다라는 쪽이고 또 원더보이즈는 원더보이즈대로 그거 아니더라도 입증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또 자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치열한 그 법정 공방이 될 것 같고 오늘 17일에 이제 이 변론이 공판이 이어집니다. 그 2012년에 일어난 폭행 그거 무슨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나요? 뭐 사실 그 목격자가 이제 있다는 얘기가 그 김태현 쪽, 언더보이즈 쪽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김창렬 씨는 없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좀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일선에서 수사, 뭐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첨예한 의견 대립이 상반된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또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사실 그 거짓말 탐지기에 이 사람이 허위 반응인지 아니면 진실 반응인지 이걸 가지고 상당히 심증을 굳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법정에서는 정확한 증거로 채택은 안 되지만 정황 증거상 인정이 돼서 누가 거짓말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정신질환이 아닌 사람에 한해서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정황 증거로 받아들이는 형국이 있습니다. 증거 말씀하시는데 피해자가 바로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맞았다는 사람이 아니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되게 안 좋게 봐요. 네. 그러고서 한참 좀 지난 다음에 사실 옛날에 내가 맞았다. 그럼 끝입니까? 증거로는 되죠. 아까 증거가 있냐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법관이나 검찰의 문제고요. 일단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맞으면 바로 고소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때늦게 고소했을까? 저 사람의 고소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법관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안 돼, 증거로서 이제 그 신빙성이 없는 거죠. 증거는 가치는 있습니다.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왜 이제 와서야 이 폭행 문제를 다시 꺼내느냐? 네, 그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진짜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김태현 씨 측에서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건 정당하다. 이 소속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되려 이제 또 김창렬 씨 측에서는 8억 4천만 원에 이렇게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건 손해배상 그 청구를 한 거죠.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태현 씨 측에서는 조용하게 계약 해지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그러니까 중도에 해제하는 이유가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폭행도 있었고 이런 식의 횡령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끄집어내면서 이게 3년 거의 3년 반 전 얘기가 이렇게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저게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게요. 계약 해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김태현 측이 잘못으로 예. 그러면 8억 얼마 그 계약서에 전속 예. 계약서인 대로 물어야 되는데 예. 아마 이쪽에서는 김창일 주장은 그걸 안 물기 위해서 폭행으로 고소해서 역공에 들어온 것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해서 지금 증거를 알겠습니다. 믿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CCTV가 잘 가려지리라고 봅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